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비유하는 표현을 살펴보고 수업이 끝날 때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에서 비유하는 표현을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찾아봤나요? 찾아본 친구는 여러분들이 배운 걸 삶에 연결한 거예요. 그 과정으로 배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 친구는 아주 멋집니다. 하지만 아직 못 찾아본 친구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선생님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먼저 선생님이 어떤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아주 조금만 보여주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사 잘 들어보았나요? 방탄소년단의 DNA라는 곡의 일부인데요. 가사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만남은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 너는 내 꿈의 출처, take it,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정해진 숙명. 이 가사에서 비유하는 표현을 찾을 수 있나요? 네. 여기 우리의 만남은 수학의 공식. 우리의 만남을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또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라고 비유했네요. 그리고 너는 내 꿈의 출처라고 비유했고요. 너에게 내민 손은 정해진 숙명이라고도 비유했습니다. 이처럼 노래 가사에는 비유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쓴답니다. 지난 시간에 비유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웠는데 비유하는 표현이란 무엇이었죠? 바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유하는 표현을 쓰면 좋은 점은 상황을 실감나게 느껴지게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운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며 시를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시를 열심히 읽어서 내용도 한번 파악해보고 시 속에 숨어있는 비유하는 표현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시의 제목은 봄비입니다. 올해도 봄을 알리는 봄비가 내렸었죠? 여러분들은 봄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봄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매우 상쾌해지고 봄비라는 낱말만 생각해도 새싹 같은 것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푸릇푸릇한 자연의 싱그러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시인은 봄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눈을 감고 장면을 상상하면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봄비, 글 심후석. 해님만큼이나 큰 은혜로 내리는 교양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악기가 된다. 달빛 내리던 지붕은 두둑 두두둑 큰 북이 되고 아기 손 씻던 세숫대야 바닥은 도당 도당당 작은 북이 된다. 앞마을 냇가에선 퐁퐁 퐁퐁 뒷마을 연못에선 풍풍 쿵쿵 외양간 엄마 소도 함께 댕그랑 댕그랑 엄마 치마 주름처럼 산들 나부끼며 왈츠 봄의 왈츠 하루 종일 연주한다. 시를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나요? 비가 내리고 집이 있고 그리고 세숫대야도 있고 앞마을에는 냇가가 흐르고 뒷마을에는 연못도 있고
그런 장면들이 우리 친구들도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시를 함께 읽어볼 건데 꼭 소리내서 선생님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는 봄비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봄비를 무엇으로 표현했는지 동그라미 표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이 악기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악기가 되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 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그러면 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봄비 심후섭 해님만큼이나 큰 은혜로 내리는 교양악.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악기가 된다. 달빛 내리던 지붕은 두둑 두둑둑 큰 북이 되고 아기 손 씻던 세숫대야 바닥은 도당도당 도당당 작은 북이 된다. 앞마을 냇가에선 퐁퐁퐁퐁 뒷마을 연못에선 쿵쿵쿵쿵 외양간 엄마 소도 함께 댕그랑 댕그랑 엄마 치마 주름처럼 산들 나부끼며 왈츠 봄의 왈츠 하루 종일 연주한다. 선생님이 시 읽기 전에 부탁한 것 모두 표시했나요? 그러면 같이 확인하면서 이 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38쪽 2번인데 선생님은 이 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먼저 이 시는 봄비를 무엇으로 표현했나요? 봄비를 교양악으로 표현했습니다. 교양악이 무엇일까요? 교양악은 관악기, 현악기 등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져 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악기가 된다고 했으니까 무엇이 악기가 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네, 먼저 지붕이 악기가 된다고 했고요. 지붕에 비가 내리면 두둑두둑 두두둑 소리를 내는 큰 북이 된다고 했고 세숫대야 바닥도 악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도당도당 도당당 하면서 작은 북 소리를 낸다고 해요. 이 부분에서 악기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앞마을 냇가에선 퐁퐁퐁퐁 이런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악기가 된다고 했나요? 네, 뒷마을 연못 쿵쿵쿵쿵 이런 소리를 내고 또 무엇이 있나요? 맞습니다. 외양간 엄마 소도 댕그랑 댕그랑 소리를 낸다고 해요. 앞마을 냇가 퐁퐁퐁퐁 뒷마을 연못 쿵쿵쿵쿵 이 부분은 어떤 장면을 표현한 걸까요? 앞마을 냇가와 뒷마을 연못에 봄비가 내리는 장면을 아주 경쾌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두둑 두둑 두두둑 도당도당 도당당 퐁퐁퐁퐁 쿵쿵쿵쿵 댕그랑 댕그랑 이 부분들은 조금 노래하듯이 읽게 되는데 이건 무얼 잘 드러나게 썼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이것은 바로 운율이 잘 드러나게 썼기 때문입니다. 운율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운율은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라고도 하고요. 운율은 시가 음악처럼, 노래처럼 느껴지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리가 비슷한 글자나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될 때 이런 운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두둑, 두두둑, 도당도당, 도당당 이런 부분들처럼요. 그러면 교과서 38쪽 3번 비유하는 표현
생각하면서 봄비를 다시 읽고 대상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표에 대상, 비유하는 표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유하는 표현은 이 대상을 어떤 비슷한 것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봄비가 내리는 소리. 이것과 비슷한 건 교향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 있는 것이 비슷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악기랑 비유했었죠. 비슷한 점 뭘까요? 맞아요. 소리를 낸다는 것이 비슷했습니다. 지붕. 지붕은 좀 크죠? 그러면 큰 부. 비슷한 점은 크기도 크지만 큰 소리가 나는 것도 비슷해서 큰 북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세숫대야 바닥이랑은 뭐랑 비슷할까요? 작은 북. 어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맞아요. 작아요. 그리고 작은 소리를 냅니다. 큰 북은 크기도 크지만 소리가 두둑 두두둑 이런 소리, 큰 소리가 났고, 작은 북은 도당도당 도당당 이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모습은 산들산들 봄비가 내리는 모습은 무엇이랑 비슷할까요? 왈츠처럼 경쾌하고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이 비슷해서 봄비가 내리는 모습을 왈츠에 비유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소리는 교향악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악기이다. 지붕은 큰 북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시를 약간 바꿔서 써봤는데 뭐뭇은 뭐뭇이다 로 빗대어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은근하게 비유하는 걸 은유법이라고 해요. 뭐뭇은 뭐뭇이다 라고 두 대상을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이것을 비유하는 표현 중에서도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이 은유법을 잘 사용하려면 두 대상 사이의 특징을 찾아봅니다. 혹은 비유하고 싶은 대상의 특징을 찾아보고,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 대상이나 현상을 찾아보고 그 두 대상을 연결 지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쉬는 시간 어떤가요?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는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죠. 그리고 빨리 지나가고 재미있고 이런 거 달콤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쉬는 시간이랑 비슷한 거, 이런 특징과 비슷한 거나 공통점을 가진 거 뭐 있을까요? 선생님은 달콤하고 빨리 없어지니까 아이스크림이나 솜사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걸 마지막으로 연결 지어보면 우리 은유법이 완성됩니다. 쉬는 시간은 아이스크림이다.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교과서 39쪽 4번으로 돌아갑시다. 봄비에 나오지 않는 대상을 떠올려 어떻게 비유해 표현할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비유한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장면을 먼저 상상해보고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걸 써보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써보면 더 좋겠죠? 선생님은 봄비가 내리는 장면을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싹이 떠오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떠올렸을까요? 여러분들이 떠올린 것도 궁금하지만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개구리가 우는 장면도 떠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봄비를 맞고 서 있는 개나리나 진달래가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봄비가 내리면 강물이 떠오르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산이 떠오르겠죠. 비가 내리니까. 그리고 비를 맞고 서 있는 가로수가 떠오르는 친구도 있네요. 봄비가 내리는 장면에서 떠올린 대상의 특징을 다른 악기에 비유하여 표현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 여러 가지 악기들이 쓰여 있죠. 먼저 가로수를 비슷한 걸 생각해 보니까 리코더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네요. 비를 맞으며 일자로 서 있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새싹은 어떤 악기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새싹은 좀 처음 땅을 뚫고 나오는 약간 여린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클라리넷의 여린 소리와 새싹의 여린 모습이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개구리 울음소리는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개구리 울음소리는 이 중에서 캐스터네츠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개구리 우는 소리가 캐스터네츠 소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준 것은 예시일 뿐이니 여러분이 고른 비유하는 표현도 비슷한 대상이나 현상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라면 모두 다 잘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봄비의 일부분을 다시 써볼 건데 여러분들 붙임치를 한번 펴보세요. 네, 거기에다가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봄비의 일부분을 한번 다시 써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예시를 보여줄 건데 예시를 보고 나면 내가 시를 다시 써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먼저 써보고 예시를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란히 선 가로수는 리코더가 되고 여린 새싹은 또르르 클라리넷이 된다. 비 맞는 개구리는 캐스터네츠가 되고 빗방울 구르는 우산은 딩동댕 실로폰 소리를 연주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쓴 거는 예시의 일부이니 여러분들이 쓴 봄비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을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온라인 학급방이 있다면 거기에 자기가 다시 쓴 봄비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면 좋겠죠?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며 시를 읽어보니까 어떤가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보던 봄비를 좀 새롭게 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봄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느낌을 표현할 때 비유하는 표현을 활용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오늘 공부를 정말 잘 한 거라고, 열심히 한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봄비라는 시를 읽고 비유하는 표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를 읽고 비유하는 표현을 바꾸어 써보기도 했고요. 오늘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비유하는 표현이 있는 시를 조금 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